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뉴스입니다. 민주당의 이상민 의원이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재명 대표가 사법 리스크를 갖고 있는 상황에서 당대표를 맡고 수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대표직을 사임하는 게 맞다. 이대로는 내년 공천 어렵다라고 주장하면서 이재명 대표의 사퇴를 꺼내 들었었지요. 이상민의 이 같은 주장에 이 김영진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은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진단과 처방이 분명해야 된다. 감기가 걸렸을 때는 감기약을 처방하고 암이 걸렸을 때는 수술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감기가 걸렸는데 암 수술을 하게 되면 사람이 죽지 않냐? 정치도 마찬가지다. 진단에 맞는 처방, 그런 조사에 기반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한데 좀 과한 주장인 것 같다. 그런 분들이 본인들이 주장하는 논리의 늪에 빠진 것이 아닌가? 본인 스스로부터 5선 국회의원인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먼저 고민하고 문제 제기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한다라며 이상민의 주장을 후려쳤습니다. 아주 정확한 지적이죠. 5선씩이나 되면서 국민을 위해서, 당을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 기억나는 게 없습니다. 기억나는 것은 입만 열면 민주당 내부 총질에만 열심을 냈다는 거 밖에는 생각나는 게 없습니다. 오늘 민주당 최고회의에서 서원석 최고위원이 이 수백 개 의원들의 돈 없는 행태에 대해서 아주 시원하게 작심발언을 쏟아냈었죠. 네.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민주정당 구성원들은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질 수 있고 자신의 견해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민주정당 구성원의 정치적 자유를 존중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주장이 폭언과 욕설, 협박과 위협, 팩트를 왜곡한 허위사실 유포일 경우에 존중받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다른 민주정당 구성원의 정치적 자유를 해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원칙에 따라서 최근 민주당은 민주당 국회의원에게 지속적으로 심한 욕설 문자를 보냈던 당원을 제명 처분하였습니다. 당의 징계는 당내 지위 고하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될 수 없습니다. 김남국 의원 가상화폐 사건이 발생한 직후 이재명 당대표는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서 검찰의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였고 당내 진상조사를 지시하였습니다. 김남국 의원이 상임위 중에 가상화폐 거래를 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자마자 윤리감찰단에 윤리감찰을 추가 지시했습니다. 최근 의총장에서 한 의원이 지도부가 김남국 사건과 관련하여 손 놓고 아무 대응도 하지 않았다고 말한 것은 허위사실 유포입니다. 국회의원은 물론이고 당원도 당대표와 지도부를 비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는 용납될 수 없습니다. 당의 윤리 적용과 징계가 일반 당원에게만 엄격하고 국회의원에게는 느슨할 수는 없습니다. 최근 민주당 국회의원 한 분은 공개적으로 자신이 받은 문자를 소개하면서 개딸 당원, 즉 당대표와 관계된 극렬 지지자로 단정했습니다. 당대표에게 이래도 개딸과 절연하지 않겠냐고 발언했습니다. 윤리감찰단 조사 결과 그 문자를 보낸 사람은 당원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해당 의원은 무슨 근거로 그 문자를 보낸 사람을 개딸 당원, 즉 당대표와 관계된 극렬 지지자로 단정하여 당대표에게 개딸과 절연하라고 요구했는지 소명해야 할 것입니다. 폭언과 욕설 문자를 보내서 이번에 제명된 당원에게 피해를 입었던 의원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두가 새겨들어야 할 말이라 소개드립니다. 누구나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고 자신의 견해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의견이 다르다는 이유로 상대를 악마화해서는 안 됩니다. 맞습니다. 당내에서 상대를 악마화하여 공격하려는 마음을 가지는 순간부터 모든 문제가 발생합니다. 욕설과 협박으로 상대를 공격하게 됩니다. 사실관계 확인도 제대로 안 하고 허위사실로 상대를 공격하게 됩니다. 자신이 받는 공격이 상대와 관련되었다는 망상에 빠져서 상대를 공격할 수도 있습니다. 타인에게 윤리를 요구하고 싶다면 우리 스스로에게 윤리를 요구합시다. 특히 우리가 같은 더불어민주당의 동지라면 더욱 그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네, 서은석 최고위원이 아주 시원하게 수박들을 겨냥해
후려쳤습니다. 속이 다 시원합니다. 동지라는 의식도 가족이라는 의식도 없는 자들이 허구한 날 당의 분열을 초래하고 내부 총질에만 열심인데 어느 지지자가 그들의 행태를 바라만 보고 있겠습니까? 당연히 비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좀 당이 똘똘 뭉쳐 윤석열 정권과 맞서 싸우기도 바쁜데 허구한 날 이재명 대표 죽이기만 혈안이 되어 있으니 윤석열이 이렇게 국회 눈치도 안 보고 국민 눈치도 안 보고 나라를 망가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나라 돌아가는 모양새가 이거 보통 심각한 문제 아닙니다. 어느 곳을 막론하고 심각하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이 위기를 돌파하고 바로 잡을 곳은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 밖에는 없습니다. 해서 그 어느 때보다 민주당의 역할이 절실하지요. 오늘 최고위에서 이재명 대표는 이런 말들을 했습니다. 최근의 전국 상황을 보면 정부 여당이 과연 국정을 책임질 자세와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가 의문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국론이 분열되지 않도록 통합의 정치를 해나가고 또 국가와 우리 국민들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합리적인 정책과 또 대안들을 내놓고 야당을 설득하고 국민을 설득해 나가는 것이 원래 정부 여당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전국의 여당의 이름으로 걸린 현수막을 보면 야당 비난이 전부 다입니다. 이게 여당인지 야당인지 야당을 견제하는 또 다른 야당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정부 여당의 관심이 과연 우리 국민과 국가를 향해 있는 것인지가 매우 의문스럽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으로 야당을 탄압하고 갈등을 조장하고 정쟁을 격화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국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해 주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많은 우리 최고위원들께서 지적해 주셨지만 후쿠시마 핵 오염수 문제는 참으로 심각한 문제입니다. 제가 어제 잠시 시간을 내서 지역에서 오염수 방류 반대 서명을 잠시 받았습니다. 참으로 많은 우리 국민들, 시민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셨습니다. 모두들 걱정했습니다. 특히 우리 다음 세대들에 대한 걱정이 참으로 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시찰은 이미 예상했던 대로 빈손으로 끝날 것 같습니다. 출발 전부터 국민 불신을 자초했는데 현지에서도 철저하고 투명한 검증은 아예 뒷전이고 언론과 숨바꼭질만 하고 있다고 합니다. 떳떳하면 이렇게까지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릴 이유가 없습니다. 결국 오염수는 안전하다라는 일본의 주장을 합리화해주면서 일본의 주장을 앵무새처럼 되풀이하는 정해진 결론을 내놓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민의힘이 원전 오염수 처리수는 하루에 10리터씩 마셔도 안전하다라고 하는 이런 말 같지 않은 얘기를 하는 이 자칭 전문가를 불러다가 국민들 앞에 그런 얘기를 하게 하는 것 자체가 사실 이미 우리 국민의힘의 태도 그리고 정부의 태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런 깜깜이 시찰은 당연히 일본 오염수 투기에 면죄부를 주게 됩니다. 그리고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제로 일본은 시찰단 파견을 계기로 후쿠시마 등 8개 지역 수산물 수입 재개를 요구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 스스로 국민의 건강을 해치는 국민 밥상 오염에 앞장서고 있다는 비판을 피할 길이 없을 겁니다. 제가 이걸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치명적인 방사성 물질의 완전한 제거는 어렵다. 우리 국민의 건강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일본의 어떤 조치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기억하십니까, 국민 여러분? 이 말은 김기현 대표 그리고 조태용 안보실장이 2021년에 발의했던 원전 오염수 방류 규탄 결의안의 내용입니다. 21년과 23년에는 대체 뭐가 바뀌었습니까? 그때는 옳았는데 지금은 틀린 것입니까? 현재 상태로 오염수 해양 투기가 절대 불가하다는 점, 해서는 안 된다는 점, 여당도, 여당 대표도, 또 정부의 조태용 안보실장도 이미 동의했던 것입니다. 지금처럼 정부가 국민 생명 보호 책임을 외면한다면 국회가 나설 수밖에 없습니다. 시찰단에 대한 청문회 그리고 원전 오염수 투기의 저지를 위한 국회 결의안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당도 당연히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 동참할 것으로 믿습니다.